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 적용 대상에 오피스텔이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규제 사각지대인 오피스텔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오피스텔 투자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통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추진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조정하는 안은 8월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6.19 대책의 영향권에서 다소 벗어난 흑석, 한남 뉴타운 등 서울 재개발 사업지가 반사 이익을 누리는 최대 수혜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수년간 개발이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투자 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재건축 단지 등에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오르거나 최소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급 과잉 지역을 중심으로 수급 균형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하락이 예상됩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곳과 대규모 입주 단지에서는 역전세난 우려도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당국이 6.19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는 다음 달 3일까지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선수요에 대한 감시 체제에 나섭니다. 규제 강화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대출을 받으려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지난 19일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 정부의 규제 강도가 생각만큼 높지는 않아서 이 시장의 과열을 막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6.19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속해 있는지 오늘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목요일 골든타임 이 시간에는 이 부동산 시장의 동향, 이슈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지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이 서울과 부산 이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좀 시장이 과열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다가 자, 드디어 새 정부의 첫 번째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자,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좀 덥죠. 자, 무더위가 기세를 부리는데 부동산 시장도 작년 12월부터 해서 뭐 정치적인 그 상황에 조금 좀 심리적인 어떤 불안함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는 않았는데 일단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출범 지가 이제 40일 됐는데 그 40일 사이에 정치 불안에서 좀 해소된다는 느낌이 곁들여서일까 부동산 시장이 약간 좀 과열됐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더위가 생기면은 좀 그늘에 내가 좀 가서 좀 식히려는 그 모습처럼 부동산 대책도 급기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늘에 어떤 모양새나 이런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만은 않은데 조금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 대한 그 반응은 약간은 좀 안정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많은 언론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선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를 했어요.
자, 서울 전 지역 전매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라고 했으니까요. 쉽게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이제 줄어들겠죠. 자, 서울 전 지역뿐이 아니라 이제 부산이라든지 세종 일부 지역 핀셋 규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전체 다보다는 좀 이렇게 과열됐던 지역만을 이제 골라서 진행을 하는데, 이전에는 그 강남 4구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했다 서울 전 지역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그 맞춤형 LTV와 DTI를 좀 강화를 했죠. 자, 어쨌든 그 금융 융자를 얻고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조금 까다로워하셨기 때문에 7월 4일 날 3일이 시행이 되는 텐데, 자, 일단 뭐 LTV, DTI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70%에서 60%에서 50%로 이렇게 10%씩 좀 강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이나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서민이나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까지, 그리고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를 구입하시는 분, 그리고 무주택 세제도 이런 분들이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수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재건축 규제 강화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의 공급수를 최대 3주택까지도 받을 수 있던 걸 2주택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지금 과열된 부분을 좀 진정시키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욱더 과열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투기과열 지구로 묶으려는 또 후속적인 대책도 마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 그건 이제 8월 달 정도 이제 대책이 좀 예정돼 있는 듯하고, 자, 이제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그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시장 반응을 바라보는 게 낫지 않나. 일단은 지금 6월, 7월, 8월 정도는 여름적인 비수기와 맞물려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높지만은 않다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분명히 뭐 재건축의 이주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적으로 또 서울 아니면 강남, 강북 어떤 식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의견을 올 하반기를 내놨느냐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을 들어보고 이따가 중간 시간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9일에 발표된 내용이 조금은 좀 약한 이 처방이 아니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 또 이 추후에 발표될 금리 인상 소식, 그리고 8월에 발표될 또 추가 대책들이 합쳐진다면 좀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잠시 후에 2부에서도 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테니까요. 저희 방송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들어보고 또 대표님의 해결책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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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요. 네. 저기요, 강서구 신방화 사거리요. 네. 네, 원일빌라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분이 17평이에요. 네. 근데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는데 아직 관리 처분이 안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거기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세대가 14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투자를 해도 괜찮은가 하고요. 네. 그러고요. 자, 네. 제가 동작구 네. 저 상도동 장승배기역 2번 출구예요. 네. 조합원으로 내가 상도 스타리움을 집어넣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진행이 어떻게 되나,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와야 되나, 그것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우선 지금 두 개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자, 강서구 신방화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네. 재건축되는 빌라에 네, 네. 아직 관리 처분 인가 전이긴 하지만 좀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여부, 네, 네. 그리고 이어서 동작구 상도동의 장승배기, 자, 네. 조합원이시라고 했는데 어떤 네, 네. 아파트인지 다시 한 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상도 어떤 아파트세요? 상도 스타리움이요. 스타리움 아파트 현재 네네.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계시는데 좀 더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네.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듣고 두 가지 왔습니다. 질문을, 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네네. 자, 지금, 강서구 방화동에 그 원일 빌라라고 말씀하셨죠? 예. 자, 원일 빌라가 이제 재건축 예정에 있는데, 요거를 사도 되냐? 뭐 지분이 한 17평 되는데, 자, 일단은 뭐 여기 그 원일 빌라 자체가 이제 작은 소규모 재건축 단지잖아요. 여보세요? 네네. 네. 여기 지금 사업 진행이 지금 사업 시행 인가까지도 받았나요? 지금 관리 처분만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어쨌든 뭐 이런 그 소규모든 대규모든 사업 진행 속도가 더 중요해요. 사업성보다도. 그래서 빨리 되니까 일단은 조금 괜찮을 듯하고 중요한 건 과연 대지지분값 비교해서 이게 내가 얼마에 사는 게 합당하느냐 이게 좀 궁금할 텐데요. 자, 이게 지금 대지분 17평짜리가 지금 얼마 정도 하죠? 여보세요? 2억 9천이요. 여보세요? 예, 대지지분이 17평인데 네, 2억 9천이요. 2억 9천이요? 네네. 혹시 지금 관리처분 전 단계라고 했는데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평가액하고 네. 조합원에 대한 그 분양 금액, 평당 네. 금액 그게 좀 나와 있어요? 아니,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를 몰라요? 네네. 자, 일단은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런 그 재건축에 대해서 내가 그 평가되는 평가액이 얼마로 잡히느냐.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뭐 20평대 뭐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됐을 경우에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낼 거냐. 이게 조금 사업시행 인가 떨어지고 나서는 가시화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그게 가시화가 안 됐다는 부분이 글쎄요. 그 사업성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140세대 들어온다고 했죠? 네네. 지금 세대 수는 몇 세대예요? 90세대요. 자, 90세대. 자, 그러면 한 뭐 50세대 정도가 이제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긴 하는데 네. 자, 일단 그렇습니다. 이쪽 그 지역적인 부분에서 예. 과연 나중에 그 새 아파트가 됐을 때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하면 물론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워낙 그 마곡지구가 네. 계속 16만 5천 명이 이제 상주를 하게 되는데 2020년까지 계속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요 인근에 있는 결국 새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큰 인기를 구사하고 있고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여기보다는 좀 싼 곳인데 방화동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쪽이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하철역하고는 가깝지는 않아도 네. 그래도 꽤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구도로 봐서는 저는 매입해도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네. 지금 내가 받을 평가액 그리고 네. 조합원 분양 금액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조금 매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 이런 대지 지분이 한 17평 정도 되면 예. 평가 추산액이 대략 한 2억 9천, 3억 정도는 나와요. 네. 그럼 일반 분양 분이 한 50세대까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조합 물건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물건에 비해서는 좀 한 80% 정도는 그 금액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20%는 싸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은 프리미엄은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평가액이 낮게 나타날 수도 있어. 즉 내가 내야 될 추가 분담이 좀 많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 예. 조합원 분양 금액이 좀 높게 나타날 경우에 예. 자,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정이 좀 거의 다 왔다고는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속출이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이제 딜레이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얻어야 될 이익 플러스 알파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내가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좀 낮아지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꼭 챙겨보시고 구입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예,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네. 그 장승배기 역 쪽에 있는 그 조합
조합원으로 돼 있다는데 혹시 지역주택 조합 아닌가요? 네, 지역주택 조합이에요. 자, 지역주택 조합을 하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그 지역주택 조합이 외지 지역에 대한 조합원을 모집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토지 매입을 과연 다 했느냐. 이게 네. 사실은 그 사업의 관건이 돼요. 예. 조합 모집하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좋은 위치에 예. 분양 금액도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많이 몰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갖고는 있는데 아마도 우리 시청자님도 불안해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신청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합 설립은 됐는데 네. 사업 시행인가 즉 뭐 건축 허가 떨어지고 관리 처분 단계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예.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한 100군데가 된다면요. 한 5% 정도가 성공을 하고 나머지 95%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조합원들 간에 좀 이렇게 사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특이하게 걸린 게 여기에 들어간 이제 비용들을 조금 분담을 하고 나와라 그러면은 내가 낸 그 계약금의 한 뭐 20, 30%밖에 못 찾아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속출이 돼요. 그렇죠. 그럼 거기 정비업체 같은 경우는 또 그거를 다른 조합원한테 매도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좀 시간 끌기 쪽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으로 가거든요. 예. 그렇게 돼 오랜 시간을 끌게 됐을 경우라면은 결국은 그 조합 분양 금액도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예. 사업은 언젠간 될지 모르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굉장히 낮아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분양을 받으셨을 경우에 그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지금 구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과연 그 토지 매입을 몇 %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챙겨 받으셔야 돼요. 인폼을. 지금 90%가 넘게 되고 네. 그렇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95%가 돼야지 예, 예. 나머지 소위 안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한테 네. 매도 청구를 해서 사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근데 통상적으로 초기에는 80% 그리고 90%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결국은 그 5%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사업이 오래 걸리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뭐 안 좋다고 확 치부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확인을 해서 그게 조금 너무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된다 싶으면 사실은 나부터라도 빨리 나오는 게 맞아. 왜냐하면 그게 좀 불거져서 많은 조합원들이 알게 된다면 예. 너도 나도 빠져나오겠다고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죠. 쉽게 못 빠져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좀 액션을 빨리 취하려면 먼저 서둘러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빠져나오는 모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예, 잘 고민을 해보시되 네.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뭐 그냥 구두로만 할 게 아니라요. 예. 조합원이니까 과연 토지준 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날 알 권리가 있다. 예. 정말로 내가 구청이나 시청 들어가서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 모든 절차를 나한테 다 투명하게 공개해다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걸 자꾸 숨기려고 뭐 한다 그러면요. 90%도 아닌 거거든요. 예. 예, 90%가 됐다는 부분이라도 확인은 해줘야 될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꼭 그렇게 하셔서 정말 그렇게 확인이 좀 불투명하다 그러면 올해 안에 좀 빠져나오시는 거로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잘 준비를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위험은 좀 줄여야 하니까요. 지역주택조합은 우선 토지 매입 정도가 95% 이상 될 때까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라라는 말씀 드렸고 또 강서구에 이 재건축되는 빌라는 평가액 그리고 이 조합원 분양가를 다시 한번 꼭 알아보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꼭 체크해보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언제나 투자하시기 좀 전에 미리 좀 전문가의 의견을 도와보시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활짝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고민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송파 방이동에 네. 그 역세권인데요. 네. 그 9호선이 그쪽으로 개통이 예정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근방으로 그쪽 지역으로 그 이미 지어진 빌라하고 네. 그리고 신축 빌라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아, 네. 근데 그렇게 그래서 이 신축 빌라를은 좀 가격이 좀 비싸고 그리고 이제 그 이미 지어진 거는 좀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사야 좋을지 하고 네. 그리고 또 빌라를 구입을 해도 될지 아, 네. 그러면 또 구입을 하면 어느 때 지금 이제 구입을 해도 좋을지를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송파 지역 이 방이동의 9호선 연장선의 수혜를 좀 받아보기 위해서 지금 빌라 네. 구입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데, 자, 우선 네. 빌라를 좀 사도 되는 건지, 그리고 산다면 신축을 좀 가격을 더 주고 사야 할지, 아니면 기존 빌라를 사야 할지, 또 네. 시기는 언제 되는지. 자, 이 세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통합적으로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송파구 방이동에 네. 지하철 이제 9호선 개통 네. 예정인 역세권에 네. 지금 빌라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 네. 자, 지금 오래된 빌라 또 뭐 새 빌라 요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 어쨌든 네. 빌라를 구입해도 괜찮을까 네.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자, 일단은 방향성을 놓고 갈 때 한참 항상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보죠. 일단 송파구 자체가 워낙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지하철 9호선 강남으로 개통되는 호재도 있지만 자체적인 어떤 그 송파에서의 그 생활 모습이라고 따진다면 굉장히 그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게 이 송파구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잠실에 있는 아파트 단지 또 옆에 송파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세잖아요. 네. 계속해서 또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높은 아파트에 살고는 싶은데 거기 못 사시니까 대체주택으로서 이쪽에 네.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선호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빌라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다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네. 내가 갖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또 헌 빌라하고 새 빌라를 이렇게 보셨는데 일단은 당연히 새 빌라가 좀 더 비쌀 것이고 헌 빌라가 아무래도 좀 가격이 저렴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되팔 때 이게 잘 팔리냐 안 팔리냐가 관건이잖아요. 네. 자, 빌라라는 모습의 형태가 옛날에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자꾸 빌라들이 너무 많이 지어지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지어지고 또 지어지고 해서 빌라 사면 가격이 오르질 않는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쪽에서 빌라 형태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과연 이쪽이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네. 포함을 한다면 네. 일단 만약에 재개발을 염두에 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래된 빌라도 대지 지분과 비교해서 사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쪽 네. 지역에 최근에도 이렇게 지어진 신축 빌라의 모습이 새로이 나타난 거를 생각을 해보면 노후도라든지 호수밀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그 재개발하기에는 조금 너무 장기적이 될 것이다. 즉 바로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말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오래된 빌라에 대한 장점이 좀 약하죠. 네. 자, 그리고 이런 새 빌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빌라라고 하더라도 과연 네. 새 빌라들이 계속 나타나면 내 새 빌라의 역할이 굉장히 좀 급속도로 좀 노후된 모습으로 비춰질 텐데 이쪽 지역에 그런 빌라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뭐 단독주택지라든지 나대지라든지 이런 그 주택의 형태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런 새 빌라도 앞으로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네. 노후된 빌라와 새 빌라를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네. 새 빌라를 가지고 있어야만 네. 나중에 되팔 때도 그렇고요. 또 네. 내가 살지 않더라도 임차를 놓을 경우에 임차 네. 금액이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오래된 빌라에 비해서. 네. 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는 일단은 방이동을 선택하는 건 방이동의 빌라를 선택하는 건 오케이. 그리고 네. 이쪽에서
오래된 빌라보다는 새 빌라를 선택하는 것이 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건 네. 이제 가격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몇 평에 얼마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통상적으로 이쪽에서 새 빌라 지금 뭐 전용 면적 한 12평 정도 되면 일단 뭐 네. 지금 그 3억 원저리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네. 올랐어요. 네네. 자, 그래서 네. 뭐를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일단은 그 전세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그리고 지금 네. 현재 매매 금액 요거에 대한 갭 요거가 좀 낮은 게 아무래도 유리할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당장 모습에서 이런 9호선이 내년에 개통이기 때문에 네. 전세 비율이 초기에는 지금 낮게 나타날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통 이후에 전세 비율은 10% 이상 굉장히 높게 뜰 것으로 보이니까요. 네. 전세 비율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일단은 네. 매매 금액에 초점을 맞춰서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3억 원절이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뭐 구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밀도 있게 구입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방 내부에 대한 구조라든지 향이라든지 층이라든지 또 엘리베이터의 유무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지하철역하고의 접근성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서 구입을 하면은 어떨까 싶고요. 네. 마침 저희가 이제 그 세미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방이동에 있는 세빌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언급을 가끔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전에도 대표님 제가 저희 아는 분이 거기 그 세미나 갔다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주택임대차 사업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세미나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네. 주택임대 사업자하고 또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을 네, 좀 네. 집중해서 이제 해부를 해드리니까 네. 아마 조금 명의를 누구 쓸까 또 이렇게 사업자를 낼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조금 머리가 시원해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네, 걸 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방이동에 대한 신축 빌라에 대해서도 좀 제가 네. 이렇게 세미나에서 오프라인이니까 네. 좀 쉽게 이제 언급을 해드릴 편하게 언급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꼭 오십시오. 대표님, 제가 그러면 지금 그러면 사도 된다는 얘기. 지금 시점은 그럼 구입을 시점은 해도 될까요? 사실은 이쪽 땅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빌라라는 부분이 원가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늦춰서 좋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근데 이쪽에도 그 굉장히 많은 투자를 시켜봤는데 네. 땅값이 계속 오르니까 결국은 그 원가 자체가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 좋은 게 나타났다 생각하면은 네. 좀 금액 이렇게 그 대비해서 좀 서둘러 네. 매입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내년 개통이니까 내년 때까지 이렇게 개통에 앞서서 자꾸 하다 보면은요 네. 땅값은 땅값대로 오르고 빌라 가격도 따라서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매입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좋은 지역을 좀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12평형 정도의 기준으로 이 매매가 3억 정도의 이 투자 금액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또 그 중에서도 신축 빌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언제나 좀 방송에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라는 말씀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 위해서 또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좀 해주실까요? 네. 자, 방금 또 우리 시청자님 또 아는 분이 또 세미나에 다녀오셔서 너무 흡족해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좀 보람을 느낍니다. 자, 일단 세미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테마는요. 물론 대주제는 뭐 은퇴 후 수익형 부동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목표 삼아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한 어떤 세미나에 대한 주제 내용은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예요. 그래서 타이밍 잡는 법에 의해서 내가 시차를 좀 두고 뭐 매입이든 매도를 해야 될지 조금 이렇게 서둘러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내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게 또 큰 영역의 돈을 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하고 시장 흐름 읽기. 그다음 두 번째가 주택임대 사업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이거를 완벽하게 해부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뭐 직장
계신 분, 또 피부양자 이렇게 계신 분이 누구 명의로 해야지 좀 유리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게 좋을지 안 내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명의를 누구로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답답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제가 해부해 드리니까요. 혹시라도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 내용 다 들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전체적으로 다 해결을 해드릴 거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에 속 시원하게 날려줄 어떤 고민을 날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종목별 투자 방법이 다 틀려요. 그냥 일반 아파트 또 아파트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투자를 잘하는 것이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뭐 빌라라든지 그리고 다가구라든지 또 일반 수익형 부동산 모든 것들에 대한 투자 방식은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지 내가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목별로 제가 나눠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요. 아마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뭐든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둬서 내가 구입을 하는 것이 투자를 잘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조금 행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세 가지 테마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정말 조금 덥긴 하지만 들어와서 시원한 에어컨 쐬가면서 좀 기분을 맑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기초적인 내용에서부터 방송 보시면서 좀 나도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가시면 조금 더 친절한 상담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주말입니다.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자,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됩니다. 자, 많은 분들 예약을 원하시기 때문에 꼭 선착순으로 접수해 주셔야 하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과 함께 이 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더 이어서 들어보기 전에 잠시 이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6.19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곧 이어서 연내에 또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 내용에는 또 어떤 것들이 좀 담기게 될지 또 그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자, 하반기 전망 대표님께 좀 들어볼까요? 네. 자, 6.19 대책 이후에 자, 하반기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여러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은 그 서울 부동산의 매매가 전월세 금액은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강남 재건축, 그리고 강북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지방 부동산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뭐 대폭 상승부터 소폭 상승, 보합, 소폭 하락, 대폭 하락으로 돼 있는데 많은 의견들이 일단은 대폭 상승과 대폭 하락에 대해서는 예상을 안 하고요. 소폭 상승, 보합, 소폭 하락에 이렇게 중점을 뒀습니다. 어쨌든 큰 편차가 아닌 상태고 한번 보시죠. 자, 서울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하반기 매매 금액은 이렇게 소폭 상승 그리고 보합 이쪽으로 해서 좀 약간은 오르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좀 전망을 내놨고요. 전월세 같은 경우는 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이라고 했는데요. 이 전월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소폭 상승으로 많이 이렇게 편중을 된 이유가 일단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가 이게 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도 13,000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렇게 특히 전세든 월세든 이런 부분을 조금 올리는 데라는 부분에 조금 이렇게
좀 그쪽에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매매 금액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본다면 이제 재건축의 뭐 이주 수요뿐 아니라 재건축에서 사업 신가 이후에 내가 직접 살고 있거나 어쨌든 사업 신가 시행 인가 이후에 또 다른 주택을 구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체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전세보다는 또 매매로 이렇게 구입하시려는 분도 있으니까 결국은 서울부동산 값이 불구 대책이 6.19 대책이 좀 찬물을 끼얹은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세금 그리고 매매 금액에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남 재건축 보면은 일단은 그 상승 쪽보다는요 거래량 자체가 조금 소폭 하락. 쪽으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이렇게 뒀어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매매 금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되는 또 보합되는 하락되는 이건 아마도 단지별로 해서 사업 시행이 좀 빠르고 늦고 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강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폭 상승이거나 또 이렇게 보합이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많이 뒀습니다. 자, 지방부동산은 오히려 이렇게 소폭 상승분은 없고요. 보합을 하거나 아니면 매매가 같은 경우 조금 소폭 하락하지 않겠느냐. 또 전월세 같은 경우도 하락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부에 대한 규제도 핀셋 규제라고 하죠.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달리하는 그 규제처럼 마찬가지 이렇게 서울부동산 재건축 강북 아파트 지방부동산 나눠서 이렇게 좀 시장을 좀 들어보는 것도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한꺼번에 보기보다는 서울과 지방 그리고 강남과 강북을 조금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이 대폭 하락보다는 이 보합이나 소폭 상승 쪽에 좀 많은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들 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 시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들어봐야겠죠?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지금 제가 현재는 도봉구 창동 살고 있는데, 네. 그 우정부나 방학동 쪽 매수 아니면은 지금 그 분양, 신규 분양 중에 어떤 게 나을지 지금 상담 받고 싶거든요. 네, 지금 이 네. 도봉구 창동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실거주용으로 좀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를 구매해야 될지 아니면 분양을 새로 받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자, 혹시 네네. 눈여겨보신 아파트나 뭐 분양할 매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예,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자산이 한 3억 정도가 있는데, 네. 현재 뭐 대출 없이 우정부 신동아 파밀리에를 매수하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은 좀 대출을 받아서 뭐 방학동에 이수 브라운스톤이나 방학 대상 현대로 매수하는 게 나을지, 네. 그거 아니면은 요새 좀 신규 분양 많이 하고 있어서 신규 아. 분양 계획으로 네.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아니면은 월계역 아이파크 중에 예. 좀 분양을 받는 게 나을지 좀 고민이 많아서 연락드렸어요. 네, 우선 좀 여러 가지를 보고 계셨어요. 만약에 기존의 아파트를 좀 구입을 한다면 내 자금 내에서 대출 없이 자, 의정부의 신동아 파밀리의 아파트를 할지 아니면 조금 대출을 받더라도 방학동에 이 두 개의 아파트 중에 고민을 할지 아니면 아예 신규 분양 아파트로 상계동 푸르지오나 월계동의 아이파크에 들어갈지 자, 과연 어떤 방법이 조금 나은 선택이 될지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현재 도봉구 창동에 전세로 살고 계신 거죠? 네네. 자, 이제 내 집을 사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3억이 있는데 그냥 대출 안 끼고 의정부로 가면 어떠냐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네네. 저는 일단 의정부 쪽으로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의정부라는 곳이 뭐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그 뭐 아파트 말고도 이렇게 밀락지구라든지 고산지구라든지 또 양주 옥정 이렇게 새로이 탄생되는 그런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수요층은 한정되는데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살면서 거주하면서 집값 오르는 부분은 생각을 안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은 의정부 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고려를 좀 해보시고요. 자, 네. 그러면 지금 창동 또 말씀하셨잖아요. 예. 창동에 지금 방학 그 동이라고 했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요 근처 대상타운 현대하고 또 아까 뭐 방학 이수 브라운스톤 요거를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야, 일단은 괜찮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요. 애들 학교 보내면서 지하철 1호선을 통해서 이렇게 서울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일단 고려 대상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살고 계신 게 이제 창동 쪽이잖아요. 네네.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살기가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어요? 네, 네. 뭐 거의 뭐 한 4년째 1억 정도 오른 것 같아갖고 매수가 솔직히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 지역이.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좀 많이 뛰어서 네. 앞으로 또 여기서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가 좀 걱정스러워요. 그죠?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창동 차량기지 같은 경우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요런 데 여파, 창동에 대한 여파도 분명히 있을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런데 수혜를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건 오히려 상계동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창동과 또 네. 방학동, 또 상계동 쪽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지하철 노선도 이렇게 이제 7호선이 강남 쪽으로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좀 방향성을 이쪽으로 조금 좀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더 유리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상계동 쪽이요. 상계동 쪽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점점 좁혀 가보는 거예요. 자 지금 혹시 자녀를 키우고 계신가요? 네네, 있어요. 몇 살이에요 아이가? 지금 아이가 3살이고요. 그리고 예. 지금 임신 중이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자 그럼 아무래도 자녀 교육이 좀 잘 돼 있는 쪽을 이제 선호를 그쪽으로 가셔야지. 네. 한 군데 이렇게 머물게 되면은 계속해서 머무게 될 그 공산이 크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창동 쪽에서 상계동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고, 네. 그리고 아까 저한테 질문 주신 게 이쪽 그 상계역 쪽에 있는 그 새 아파트, 좀 월계역 쪽에 있는 새 아파트 여기를 들여다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물론 그거 이쪽 아이파크. 네. 예, 근처에는 새 아파트가 귀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괜찮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교육이 좀 잘 돼 있는 지역을 조금 좀 모색을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새 거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만약 드린다면은 네. 저는 이쪽에서 중계동 쪽을 조금 괜찮게 보거든요. 네네. 중계동 쪽이 워낙 교육 환경이라든지 또 학원가 많은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위 이제 주부들이 살기에는 너무 여건이 좋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상계동이든 하계동이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자녀 교육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 중계동을 1순위로 꼽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중계동을 가시게 되면 내가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다른 곳에 살게 된다면은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선 중계동으로 갈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 이미 또 중계동 집값도 약간 더 올라 있는 상태에서 또 망설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적극적으로 나는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라고 한다면 아까 뭐 상계동에 있는 새 아파트라든지 월계도에 있는 새 아파트를 선택을 하실 경우에 저는 네. 이왕이면은 아까 상계동에 있는 새 아파트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아까 이제 창동보다는 제가 상계동이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또 워낙 네. 상계동 자체에 오래된 주택에서 새 아파트라면은 상당히 귀할 거고 마찬가지 월계동도 마찬가지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수요층들이 더 많은 곳에 새 아파트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좁혀지는 거죠. 상계동에 있는 새 아파트냐 아니면 중계동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냐. 요 부분을 갖고 우리 시청자님이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네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더 교육 환경이 좋은 중계동을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중계동에 혹시 한 그 정도 금액대로 추천해 주실 만한 아파트도 있으신가요? 일단은요. 네. 일단 평형대 뭐 20평대, 30평대 네네. 요런 그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뭐 건영 3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30평대거든요. 지금 근데 시세가 지금 네. 5억이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금액으로 따진다면 아무래도 20평대를 이제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네. 학원과 근처에 있는 20평대 중에서 네. 이왕이면 좀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을 아마 조금 선택을 하면은 그런 단지가 나중 되면은 리모델링이라는 화두도 나올 수 있는 단지예요. 네네. 워낙 그 중계동 지역 자체가 뭐가 있냐면은 전체 이제 중계동 이쪽 그 학원가를 둘러싸여 있는 전체 영역 자체가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필요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즉 용적률을 더 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은 네네. 뭐 스타트 되진 않았지만 대부분 90년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예. 만약 그게 불거지게 된다고 한다면 살면서 리모델링해 투자자도 몰려 그래서 가격이 제법 더 뛸 수 있는 여건도 조성돼 있다는 소리예요. 아. 그래서 그건 우리 시청자님이 꼬박꼬박 이렇게 찾아가 보면서 그런 여건까지 이렇게 깃들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몇 개를 초이스를 해가지고 사무실에 네. 오세요. 저희 세미나에 오셔서 네. 1대1 상담 신청을 해서 어떤 게 정말 좋겠느냐라고 해서 저랑 의논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거주 지역 그리고 내가 거주할 집에 대한 부분은 실소유자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한 번 살면은 잘 못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네. 지역을 제가 추천을 해봤으니까 네. 꼭 몇 개 아파트 단지를 금액하고 평형하고 여러 가지를 다 체크를 해서 꼭 오세요. 그러니까 그 올개보다는 지금 상계역 쪽이 낫고 그쪽보다는 중계 쪽이 좀 추천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역적으로 지금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더 낫냐, 아무래도 좀 교육 환경이 더 오래돼도 낫냐라는 부분하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제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개발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재건축 보기엔 좀 어렵지만 리모델링까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단일평의 20평대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는 단지를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투자적인 관점까지 들여다보시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좀 신규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상계동 지역 그리고 조금 더 투자 관점까지 생각하시고 또 학군, 아이의 교육까지 생각하신다면 중계동의 아파트 단지를 좀 추천해 주셨으니까 또 알아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투자 외에도 실거주 목적으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1638-3910번 열려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아, 네, 저 서판교 지역에 네. 실거주를 할 생각으로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 산업마을 9단지랑 원마을 6단지 비교를 좀 해달라고 아, 분석 네. 부탁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이 서판교 지역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지역인데 실거주 목적이십니다. 네. 지금 산운마을 9단지 그리고 네. 원마을 6단지 중에 어느 네. 곳이 좀 실제로 내가 거주하기에 좋은 곳이 될지 자, 대표님의 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서판교 쪽에 살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서판교 쪽에 살고 있지는 않고 네. 지금 거주는 다른 곳에 하고 있는데 그 아이 이제 학교 보내고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네. 그냥 이렇게 자연 환경적인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자연환경 생각한다면 일단은 이제 그것부터 출발을 해보죠. 일단은 판교 자체가 네. 출발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동판교, 네. 그리고 서판교를 나눌 때요. 지금 말씀하시는 좀 친화적인, 자연환경적인 부분을 컨셉을 서판교로 뒀습니다. 네. 원래. 그리고 동판교 쪽은 아무래도 이렇게 신분당선 개통 그리고 요 위쪽에 판교 테크노밸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렇게 친환경적인 모습은 서판교에 유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지금 동판교가 더 많이 뛰어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비용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무래도 서판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죠. 지금 그 보고 계신 게 운정동에 있는 네. 그 산운마을 9단지 네, 대방 노블레스 네, 맞아요. 단지죠. 네. 그리고 네, 네. 원마을 쪽에 이렇게 6단지를 보셨어요. 네, 진원. 보통 보면은
이런 아파트 단지하고 초등학교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는. 그래서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접근성이 좋은 원마을이 조금 더 유리할 뜻은 보여요. 네. 당장 사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네. 근데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그 지금 이제 그 지하철 노선이 네. 지금 이쪽 그 성남에서 이제 판교까지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여주 쪽으로 이렇게 여주 성남 판교 이쪽으로 이어져 있는데 네. 경강선이 예, 들어. 예, 요 네네. 판교에서 또 마찬가지 안양을 거쳐서 월곶으로 가는 월곶, 예. 지하철 노선이 2019년 또 개통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착공 네. 예정에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개통되는 거는 2020한 2, 3년 정도까지도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통 계획이 조금 이렇게 가미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운중 그 동에 있는 그 아파트가 지하철 역세권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당장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조여볼지 모르지만 집값 상승의 여지는 여기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운마을.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야지 아무래도 아이고 살고 있는데 집값이 조금 더 올라. 여기는 한 5천 올랐는데 여긴 1억 올라. 그럼 좀 더 기분이 좋겠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쪽을 조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네. 지금 이 판교에 계속해서 네. 이렇게 유리해지는 모습을 따진다면은 항상 이 판교 테크노밸리 네. 여기에 제2 테크노밸리죠. 네. 창조경제밸리 이쪽이 이제 들어오는데 네. 그래서 이쪽하고 연계되어 있는 아무래도 동판교가 훨씬 더 유리한 입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동판교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판교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보뜰 마을에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비싸죠. 네, 너무 지금 좀 아까 적합하기가- 네, 네네. 서판교 같은 경우는 뭐 7억대 30평대 기준으로 여기는 네. 지금 벌써 9억대까지 치솟아 올라 있단 말이죠. 네, 넘었더라고요. 그죠? 네네. 그러면 네. 여기서부터 좀 위로 가면은 뭐 아름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상평동 쪽에 있는 단지들도 있어요. 네. 그럼 여기를 들여다보면 여기도 가격은 아직 7억대에 머물러 있는 그 시세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도 같이 들여다 보시는 게 왜냐하면 지하철역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네. 자체적으로 이쪽 판교 테크노밸리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얘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고 그 아래쪽에 대치동 도곡동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치동 도곡동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시세가 이렇게 중심적으로 어딘가 뭐 예를 들어 뭐 대치동 도곡동만 이렇게 가격이 올라 있는 듯하지만 그 근처에 이제 좌우측으로 역삼동이라든지 개포동이라든지 여기도 가격이 같이 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위쪽에 약간 가격이 좀 여기 판교역 근처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근처라고 한다면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좀 같이 비교해서 가보신다 그러면 네. 우리 시청자님이 나는 그래도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부분들을 나는 더 선호하는 것 같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까 서판교 그 선운마을 9단지를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지역을 조금 달리 해본다면 이쪽 동판교에 있는 조금 위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같이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싶은 예, 게 예. 있는데 그 판교라는 지역이 앞으로 그래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남아 있는 지역인 건 맞는지 좀 남아 궁금해요. 있어요. 자, 왜냐하면 네. 이를 보시는 게 좋아요. 포스트 강남이잖아요. 입지 자체가. 네. 근데 이쪽 자체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거주를 뭐 하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네. 자체적인 생활 컨셉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제는. 네, 좀, 네. 네, 그래서 이 판교 인프라가, 자체로 예. 따졌을 때는 네. 계속해서 또 다른 강남화되고 있거든요. 상권도 굉장히 지금 몰려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판교에 이렇게 7억대 구입을 한다고 해도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네. 저 아래쪽으로 가서 뭐 광교, 뭐 수지 여러 가지의 조금 분산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교의 입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좀 보이니까요. 구입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 드렸는데요. 아직도 조금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또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그리고 세미나 안내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